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더의 머니버디입니다. 오늘은 저랑 어니스트님이 서로 대화를 나눌 건데 서로의 이제 좀 주장을 펼치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어니스트님은 어니스트님의 생각을 그대로 해서 서로 이제 주장을 펼치면서 얘기를 나눌 겁니다. 뭐 이런 걸 하는 이유는 주식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딱히 정해진 정답은 사실 없지만 어떤 방법을 하고 어떻게 하든 간에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합리성을 기반으로 선택을 이어나가야지 주식으로 꾸준한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주식을 하다가 되게 잘못되는데, 오늘 저희 얘기를 이제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그동안에 생각해왔던 그 틀을 조금씩 바꿔보는, 어떤 게 더 합리적인 건지 좀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를 가지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영상을 찍어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흑백 논리로 얘기를 듣지는 마시고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 얘기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이거예요. 자, 주식을 하다 보면은 뭔가 좀 기회인 것 같은 때가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기회의 상황에서 매수를 잔뜩 때려 넣는 게 일종의 국룰이잖아요. 뭐 잔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분은 막 미수 신용 써가지고 온갖 빚을 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그냥 가지고 있는 현금에서 비중 높여서 빡 때리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회에서는 확실하게 과감하게 매수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들 다들 그렇게 많이 생각하실 텐데, 제가 그런 여러분들의 생각을 대변해서 오늘 토론에 나설 거고요. 어니스트님은 아니라고 해요. 근데 이게 지금 토론 주제나 되나? 막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회에서 당연히 많이 때려 넣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뭐 그래도 이제 어니스트님 입장에서는 하실 얘기가 있다고 하니 오늘 토론을 한번 잘 들어보시면서 한번 좀 그동안에 놓쳤던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좀 배워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당연히 기회면은 많이 때려 넣는 게 맞잖아요. 근데 아니라고 하시는 건 무슨 말씀이실까요? 네, 기회에서 많이 때려 넣는 주식은 망하는 지름길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아, 심지어 망하는 지름길인가요? 네, 거의 KTX 고속열차 수준이죠.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많이 때려 넣는다는 거는 대표적으로 그냥 이럴 때 올라갔다가 내렸고 눌림목 반등 나오네, 기회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뭐 적게는 50% 진짜 적은 거죠, 보통 사람들한테. 있는 돈의 100% 또는 신용 미수 요 정도 가져야 이제 어느 정도 때려 넣은 거고, 주식은 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저는 망하는 지름길이다,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제 의견은 여기서 적게 매수해야 된다, 이게 저의 주장입니다. 솔직히 이렇게 들으면은 이게 기회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이게 기회라고 한다는 거는 좀 많은 분들이 의견이 갈릴 것 같긴 한데요. 이게 기회라고 쳤다고 해도 애매한 기회일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정말 인생 일대 절호의 기회다 이런 건 아닐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나름 뭐 작은 기회라고 친다면 그럴 때도 여기 이제 몰빵 때리고 미수신용 들어가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의견이 납득은 되거든요. 왜? 그 작은 기회에서 최대의 효율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주식을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근데 이제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한 거는 좀 이해가 되는 게, 이게 만약에 안 돼서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런 논리일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남는 카드가 있잖아요. 손절을 하면 되는 거니까, 손실 최소화하면서 나오면 되는 거니까, 기회가 아니라고 판명이 났을 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오면 되는 거니까, 이왕 시작할 거면 이제 그냥 의미 있게 강력하게 들어가는 게 맞지 않냐, 이게 기회라면. 이런 논리가 이제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의견은 일단 결국에는 매수는 그 다음에 무슨 행동과 연결 지어지느냐, 이거를 방금 전에 손절하고 이야기한 것처럼 맞닿아 있는데, 매수하고 손절하면 되지, 그럼 손절이 많은 비중의 매수를 정당화 시켜주냐, 손절은 결국에는 계좌에서 마이너스를 만든다, 그 상황을 적게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제 의견은. 그래서 애시당초 적게 사면은 손절할 상황 안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요렇게 가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적게 사면은 손절 안 하는 게 아니라 적은 손절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많이 사서 손절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매매 방법, 그 틀 안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적게 사면 당연히 적게 손절할 수도 있어요. 동의합니다. 근데 적게 사면 장점은 나한테 다른 옵션도 있어요. 여기서 많이 안 샀기 때문에, 적게 샀기 때문에 그 다음에 흔히들 말하는 물타기, 추가 매수의 여지가 남는 거죠. 그러면서 평단을 조절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올라가면은 근데 덜 먹잖아요. 그거는 제가 이런 비유를 좀 하는데,
소고기를 한 번 먹을 때 많이 먹는 게 중요하냐? 아니다. 소고기를 그냥 자주 먹는 사람이 되면 된다. 적게라도 자주 먹으면은 결국에는 수익금 총량은 더 커질 수 있다. 훨씬 더 안전하게.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에서 히팅률, 즉 수익을 내보는 경험을 되게 빈번하게 자주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 그래야 그 안에서 조금 더 높은 비중의 매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주의죠. 그러면 여기서 많이라고 하는 그 입장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에서 뒤가 없게 그냥 전재산 꼬라박으면서 들어가는 건데 그만한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어쨌든 이 기회에 맞는 최대한을 들어간다라는 그런 생각이고, 만약에 안 되면은 뭐 손절을 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만약에 손절이 안 좋다 그러면 그래 손절 안 해 라고 친다면 여기에 모든 걸 때려박은 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물 타면 되는 거 아닌가? 또 그런 같은 논리면은 많이 들어간 다음에 많이 물 타면 되잖아,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항상 이런 고민 포인트는 흑백, 뭐는 맞고 뭐는 틀리다는 아닐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도 매우 동의를 합니다.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이 많이라는 건 어차피 다 주관적일 건데, 자신이 생각하는 많이보다 그것보다는 적게, 무조건 적게. 내가 만약에 여기서 신용 몰빵까지 할 거라고 했었으면 비중 안에서, 아니면은 내가 100% 비중을 가려고 했었으면은 뭐 50%만, 50% 비중 가려고 했었으면은 진짜 20%만,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게, 이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 이 정도 취지의 얘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타기는 어차피 지금 시점에서는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한도 끝도 없는 얘기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거는 매수를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요 포인트에서 매수해서 손절한다? 글쎄요. 손절하지 않는 상황 만들 수 있으면 그걸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근데 이 케이스는 사실 이제 저희의 기본 주제인 기회라는 거를 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긴 해요. 그쵸? 여기가 떨어질 가능성이 되게 그만큼 높은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이게 지금 내가 생각하는 기회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떨어졌다가 이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건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뭔가 지금 얘기는 뭔가 되게 단기적인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애매하게 이런 자리가 이제 예시로 나온 것 같거든요. 이거는 근데 애매해 보일지 몰라도 사실 주식 투자에서, 현실적인 주식 투자에서는 거의 모든 상황은 대동소이하다, 비슷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 들어요. 심지어 이런 곳에서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완벽한 기회일까? 주식 투자에서 도대체 완벽한 기회란 존재할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적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있잖아요, 이거는 그런 관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완벽한 기회라고 하는 게 당연히 없죠. 여기는 무조건 올라가는데 여기는 무조건 떨어지는데, 그런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식을 이제 이 자리에서 시작을 하는가라고 봤을 때, 이 케이스는 진짜 말 그대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되고 올라가는 것도 염두에 두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보겠어라는 생각으로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요 정도 어딘가를 놓고 본다면, 여기에 돌파가 되는 이 시점에서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거를 타가지고 돌파 매매를 하겠어라고 한다면, 이때 들어가는 사람은 저는 내려가는 걸 염두에 두고 여기에 들어가는 건 조금 이상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내려갈 때는 그냥 빠르게 손절을 하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때 강하게 돌파 기회를 잡고 강한 베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어중간하게 여기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덜 들어가면은 물론 먹을 수는 있겠지만 아쉬움만 남길 테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내려가는 그 케이스는 철저하게 지우고, 그러니까 지워낸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겠죠. 손절을 잘한다는. 그걸 지워내고 올라가는 케이스에 집중한다라고 본다면, 이거는 완벽한 기회는 아니지만 한 방향의 기회를 보고서 내가 크게 베팅을 하는 그런 선택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기회 때는 많이 들어가야 된다. 네, 그게 나는 홀짝 매매를 잘할 수 있다로 가지 않을까요? 여기서 말 그대로 내려가는 건 짝은 틀린 거야. 그럼 틀리기 시작하자마자 손절, 올라가면 홀은 맞춘 거야. 올라갈 때 많이 먹어야지. 이렇게 귀결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제 생각은 이런 매매를 동일한 상황에 10번, 20번, 100번, 1000번, 10,000번을 했었을 때도 수익성이 존재하냐, 이걸 따져보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 수익성 있다고들 많이, 그래서 이거가 이제 일종의 그 고점 돌파 국룰 같은 거잖아요. 그쵸. 저기 미수신용 때려 박아야 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없다라고, 이건 홀짝이다라고 한다면 그건 좀 너무한 처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될 것 같다. 저는 여기에 그냥 답이 있는 것 같아서
진짜 된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그럼 여기서 만약에 제가 얘기하는 적게 매수를 한다면은 돈을 못 벌까? 적게 벌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한 번에 매수를 많이 한 사람, 100%라고 해볼게요. 많이 한 사람과 적게 한 사람이 10%만 했다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두 사람이 놓고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당연히 비중 100% 들어가서 먹은 사람이 더 크게 더 잘 먹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전 주식 투자는 그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10% 들어가서도 그 다음에 얼마든지 100% 들어간 사람보다 더 먹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심지어 100% 들어간 사람은 손절해야 될 때 10% 들어간 사람은 더 잘 먹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약간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은 게 제가 말한 게 이때 이제 돌파를 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돌파가 안 된다는 얘기는 수급이 들어오다 끊긴다거나 대는 올라가는 것 같이 그러다가 이런 것처럼 이렇게 윗골을 남기고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케이스가 될 텐데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애초에 돌파를 보고 들어갔는데 왜 이걸 생각하지라는 또 의문이 남는 거죠. 그러면은 종목이 나는 돌파할 거야, 나는 돌파하지 않을 거야를 알려주진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거를 알려주진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돌파할 수도 있고 돌파 못할 수도 있어를 같이 열어두고 생각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돌파하는 시점에서의 매매나 여기서 보여지지 않는 다음의 매매나 항상 결국에 모든 매매에서는 내가 생각한 매매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가 전제가 되는 거고, 이게 전제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될 수도 있어에서 일부를 베팅을 하고 진짜 되고 그 흐름이 나와주게 되면은 이거를 계속 연결시켜서 비중을 덩어리를 이어가면서 만들어가는 거지. 그냥 이거 돌파될 거야 해서 처음부터 한 번에 빵 하고서 아니면은 이거 날리고, 이 두 개는 확률적으로도 차이가 너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이 매매 방법을 꼭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더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그런 그 결정의 순간이 오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은 팬데믹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시점에 이게 이제 지수로 한번 볼게요. 이 코스피 차트인데 이게 2400까지 갔었던 이 지수가 1400까지 이렇게 떨어졌고 이 사이에는 이제 다들 알다시피 이 팬데믹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 시점이 기회니까 여기에 신용매수 몰빵해갖고 어떤 주식에 몰빵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더라도 여기 어딘가에서는 좀 기회니까는 크게 들어간다, 내가 베팅을 한다, 그런 선택을 한 사람이 여기서 굉장한 수익을 이제 얻어낼 수 있는 거니까 어디선가는 우리가 그런 결정을 해야 될 거고, 그 결정이 맞으면은 수익을 내는 거고, 그 결정이 좀 틀리게 되는 경우에 좀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거나 아니면은 안 되면은 좀 손절을 해서 그 손실 폭을 줄인다라는 그런 생각은 좀 당연한 흐름 같거든요. 이 주식이란 건 앞날을 알 수 없으니까. 뭐 여기서도 똑같이 매수하고 여기서도 똑같이 매수한다, 그런 건 좀 너무 비합리적인 것 같아서, 그렇다면은 결국엔 기회를 살린다는 그런 생각은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적용이 되는 얘기일까요? 네, 여기서 그냥 가장 크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현상 안에서 스스로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회를 살린다. 그리고 기회를 살릴 때는 베팅을 많이 하는 게 유리하다. 뭐 여기까지 다 좋습니다. 근데 그거를 꼭 한 번에 많이 할 필요는 없지 않나 라는 이야기의 취지인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여기서 많이 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근데 이거를 한 번에 신용미수 몰빵 100%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은 뒤가 없는 반면에 내 수준에서 많이 무언가 계좌 안에서 현금보다 주식 비중을 늘려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한 번에가 아니라 좀 나눠서 적게 적은 것들을 잘 모아서 쌓아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이게 그냥 한 번에 단순 선택하는 것보다 확률적으로 훨씬 더 유리해진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게 종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기회일 때 매수를 많이 한다, 적게 한다 해서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한 번에 빠르게 많이 한다, 이쪽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그 정도로 극단적인 생각을 좀 뺐으면 좋겠다. 많이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진짜 고수들은 많이 하는 것도 적게 하는 거를 쌓아 올려서 많이 하는 거를 만들어 간다. 결국엔 그거 만드는 게 실력이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기회일 때 매수를 많이 해야 된다랑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얘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얘기라고 들리기를 바랍니다. 결국엔 같은 얘기이고 같은 결과를 볼 수 있는데 근데 꼭 한 번에 크게 안 해도 되는구나. 이거는 깨달은 거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제 있는데, 그 기회를 놓쳤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몰빵을 태웠으면 어쨌든 간에 막 2배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기 조금 들어가고 조금 들어가고 조금 들어가고 조금 들어가고 조금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전고점을 돌파해 버리거든요. 기회라고 생각했을 때 조금 들어가고 그 다음 흐름을 보면서 간다라고 하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서는 하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도 많고, 그렇자니 여기서 뭐 빠르게 막 뭔가를 막 들어간다는 거는 사실상 뭐 여기 어딘가에서 때려박고서 기다리는 거랑 비슷한 정도의 수준이니까, 그것도 뭐 결국에는 기회 때 많이 들어가라라는 얘기랑 진짜 말 그대로 똑같아지는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매를 할 줄 모른다. 아니면 매매 실력이 없다. 아니면은 나 수익 많이 내고 싶은데 처음에 그냥 저점에서 몰빵 넣어놓고 존버하는 거 말고는 나 수익 낼 줄 모른다. 뭐 이 말에 확인사슬 같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느낄 뿐이지 실제로는 방법이 존재한다. 모르면 그거는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여기서 단순한 흐름의 예로 들었지만 이건 올라가는 케이스에서만의 얘기지만 지금 이 구조는 저점에서 몰빵 넣어놓고 존버해서 기다리면은 그게 가장 유리한 거 아니야? 거기에 유리할 만한 흐름을 끄집어 와서 케이스로 썼지만 그래도 적게 쌓아가서 매매를 하면서 컨트롤해서 나가는 게 수익 더 크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이런 데만 이런 식으로 좀 왔다 갔다 흔들리는 요런 파동만 나와줘도 여기서 몰빵 넣어놓고 기다린 사람들은 여기서 흔들리겠죠. 이런 데서 다 흔들릴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기회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떨어졌으니까. 저기가 기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격적 메리트가 없잖아요. 여기는. 그런가요? 수익을 낼 수 있으면 기회가 되는 게 아닐까요? 수익을 낼 수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가 기회라고 한다는 거는 수익을 낼 수 있어서가 아니라 가격적 메리트가 있다는 생각에서 기회라고 말한 거기 때문에 결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가격적 메리트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이미 여기를 다 이렇게 다 회복해 버렸는데, 최고점에 올라왔는데 가격적 메리트가 있어서 들어간다라고는 생각 안 할 것 같거든요. 저는 그거는 보는 사람의 화면 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렇게만 더 길게만 놓고 봐도 여기 자체가 누군가는 특히 종목에서 기회라고 생각할 때 고점 돌파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직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 그렇게 따지게 되면은 고점 돌파한 종목들은 한번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고점 돌파한 종목들은 이런 데서 고점 돌파하거나 이런 데서 고점 돌파했었던 종목에서 특히 고점 돌파할 때 여기서 100% 비중 강하게 실어야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런 사실상 고점 돌파 종목들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기회다 아니다, 가격이 낮다, 싸다, 낮다, 가격적 메리트가 있다 없다 기타 등등에 대한 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은 자신의 실력 안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치 안에서 자신이 얼마만큼의 베팅할 깜냥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냥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 같고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오르면 먹고 떨어지면은 잃는 홀짝이 아니라 진짜로 매매를 제대로 쌓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큰 비중을 한 번에 쉽게 그냥 태운다가 아니라 적은 비중을 조금씩 쌓아 올려가 본다. 그게 가격이 상승할 때도 쌓아 올릴 수 있어야 되고 가격이 하락할 때도 쌓아 올릴 수 있어야 된다. 결국에는 그렇게 했었을 때 홀짝이 아닌 훨씬 더 승률 좋은 매매를 할 수 있고, 승률만 좋은 게 아니라 그것이 결국에는 수익 극대화나 더 큰 수익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그 시작점은 기회라고 생각할 때 더더욱 적은 매수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논리인 거죠. 자, 일단 저희가 오늘 얘기를 나눠봤는데,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기회는 살려야 됩니다. 이거를 저희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어니스트님이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뒤가 없는 행동을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러기는 싫어해요. 근데 뭔가 쫓기는 마음 때문에 혹은 그냥 막연한 희망 때문에 그러면서 뒤가 없이 막연하게 올라가면은 큰돈 벌겠지, 떨어지면 손절하면 되겠지, 아니면 안 떨어지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크게 매수를 하고 크게를 넘어서 본인이 소화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매수를 했다가 나중에 그 나비 효과를 강력하게 얻어맞는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오늘 저희가 이제 그게
그러지 말아라.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다들 그런 실수를 반복하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라는 취지로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고요. 결국에는 그 기회를 살리는 거, 그 길을 저희가 알려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더 빠를 것 같아요. 아, 그렇게 하면은 기회 못 살리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진짜 기회를 살린다. 이런 취지로 좀 받아들이시면은 뭐 좀 생각의 전환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그래서 그 천천히 한다는 게 뭐야? 아까 어니스트님 말한 것처럼 매매를 못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한다고? 그럼 잘하는 사람은 뭐가 달라?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호기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탐구해 볼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드리는 컨텐츠들이 다 도움이 되니까는 살펴보시고, 그리고 저희 하고 있는 투자 클럽도 가입하시면은 실제 매매 어니스트님 하는 거 따라 하면서 제대로 배우고 훈련하고 익혀갈 수 있으니까 그것도 클럽도 같이 보시면서 참고해 보세요. 저희 클럽은 네이버에서 가입할 수 있고요. 네이버에 주식비도 공유카페로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생긴 카페가 나오고요. 여기서 카페 가입 한번 한 다음에 여기 주주회원 투자클럽 공지 보러 가기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생긴 공지가 뜹니다. 이 공지 한번 쫙 읽어보시고 영상도 보신 다음에 아래에 가입 신청서 작성하기를 누르시면 여기서 이제 신청이 되고요. 저희 쪽에서 컨택해서 상담 한번 해드리고 가입 절차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실전 매매를 통해서 주식을 제대로 배우고, 그러니까 이런 표현 많이 하시는데 물고기 잡는 방법 알려드린다. 그런 진부하지만 그 진부함을 정확하게 실천하고 있는 그런 클럽이고요. 많은 분들이 이미 거쳐갖고 지금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도 오셔서 주식 실력 환골탈퇴해 보시기를 추천드려 볼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 내용 한번 보시면 더 빠르게 판단되실 거니까 카페 가입해서 한번 둘러보시고,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알람 해두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